네, 정경심 교수의 유리한 증언. 그런데 이 증언에 뭔가 결정적 오류가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요,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세미나에서 중국어가 사용된 적 있습니까? 여기에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하는데 이 질문이 당초 왜 나왔냐면은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했다라는 증언이 있는 반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자 조민 씨의 친구인 장모 씨. 이 사람이 조민 씨가 참석 안 했다고 하면서 세미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세미나에서 내가 유창한 중국어를 들은 적이 있다.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이런 질문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모 씨는 없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답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세미나 영상을 살펴봤을 때는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어로 유창하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에 이 정 교수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유리한 증언했던 사람의 발언의 신빙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 한 말씀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뭐 여러 가지 재판 피의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진행되고 있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바로 저건데 저 내용에서 지금 어떻게든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억울하다.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것으로 나왔던 것 같은 그 사무국장의 증언 자체가 지금 재판정에서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진술 일관성 자체도 없었던 걸로 지난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그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뒤풀이 때 인사를 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혼돈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중국어 갖고 이제 또 사실 이제 오류가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현명한 재판장께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이 내놓는 어떤 변명 자체, 해명 자체가 예. 사실관계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그 당시 법정에서의 증인, 아까 중국어와 관련된 거 당장에 그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 사무국장의 지난 14일 법정 증언 중에 또 하나 이 센터 전 국장이 또 하나 좀 오류의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측이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이제 밝히기 위해서 조금 전 흘러갔던 그 영상을 직접 공개한 건데요. 김모 씨가 조민이 이 세미나 참석했을 당시에 긴 머리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주장을 또 반박하는 뭔가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에서는 세미나의 직전 조민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단발머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또한 세미나 참석 이틀 뒤에 촬영된 졸업사진 속에 조민이 단발머리였다 이렇게 그 세미나 직후로 단발머리였다는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서로 상충되는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조민 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분이 아마 저분이 유일했을 거예요. 저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근데 지금 법정 증언이 다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예. 먼저 김관옥 교수 말씀을 좀 짧게 드릴게요. 예. 사실 뭐 11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 직원이 단발머리였다, 긴 머리였다 이거를 기억하긴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기억한다는 것 좀 이례적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고등학생이 가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어색하다. 자기 친구들 찾아가서 이렇게 모여 앉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영표 당국대 아들 교수가 가봤었는데 없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있었으면 같이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민 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센터 국장의 뭐 증언이 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사 출신의 변호사, 여성원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번 토크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하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변호인 측에서 예. 이 장 교수 아들, 예. 그다음 박모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사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 사무국장을 신문했는데 아마 그 전에 제 생각에는 변호사하고 상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증을 하라고 교사하진 않았지만 중국어 문제, 긴 머리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이 물어봤을 거예요. 법정에 나가기 전에. 근데 이 국장이 뭐 기억이 흐릿하다 했거나 아니면 이럴 것 같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변호인은 물었는데 이게 드러난 사실관계하고 틀리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변호인 쪽으로서는 안 물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셈이 된 거죠. 판사로서는 이제 이 사무국장의 말은 그날 법정에서도 혼을 뭐 좀 질책을 했지만 더더욱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더 유력한 증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 받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